너무 늦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조용히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내 마음을 아프게 할 남자는 관계가 깊어진 뒤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믿기 전부터 이미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눈물을 흘린 뒤가 아닙니다. 혼자 밤새 잠 못 이룬 뒤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거친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기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불필요한 상처와 후회, 그리고 내가 부족했나라는 오랜 자책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평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보아야 할 신호는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처음에는 참 다정해 보입니다.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많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법을 잘 압니다.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조용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허기는 밥을 못 먹는 허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허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랑을 받아도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고맙다고 말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칭찬을 찾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며칠 뒤에는 자신을 바라봐주는 또 다른 시선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남자는 대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은근히 자랑을 섞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꽤 인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웃고 넘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런 이야기를 하며 기분을 내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주 반복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밖에서 박수를 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편안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뜨거운 말보다 편안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조용히 같은 저녁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늘 인정과 칭찬을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여성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의 빈자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남자는 한 사람의 사랑을 귀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눈빛을 빌려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오래 사랑하고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신호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변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참 이상할 만큼 잘 맞습니다. 당신이 조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는 자신도 조용한 삶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는 자신도 가정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하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꾼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설렘만 보고 달려갈 수도 없고 자식의 눈치도 보이고 이웃의 말도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라면 남은 세월을 함께 걸어도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빨리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아보니 처음부터 지나치게 잘 맞는 사람은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음식 입맛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돈을 쓰는 습관도 다르고 자식을 대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너무 아름답게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마음의 일치가 아니라 연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분명한 사람은 때로는 조용히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약한 사람은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언제나 맞장구만 칩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기 얼굴을 바꿉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성숙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오늘은 당신의 사람이지만 내일 더 편한 사람, 더 칭찬해주는 사람, 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마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잠시 변해 있는가? 사랑은 거울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거울은 앞에 선 사람이 바뀌면 비추는 모습도 바뀝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은 거울이 아니라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 아프지만 반드시 보아야 할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이별의 상처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사이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말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나도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 사랑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상처를 덮어줄 사람을 찾은 것인지 말입니다. 사람은 슬픔을 지나오지 않고 곧바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혼자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음 사람에게 그 짐을 넘깁니다. 제가 오래 살며 배운 것은 인생에는 반드시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도, 이별의 허전함도, 자식이 떠난 뒤의 빈자리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의 방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는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긋나는 날도 있고 마음이 서운한 날도 있고 서로의 과거가 조용히 아파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은 대화로 풀지 않고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따뜻한 말, 또 다른 다정한 눈빛을 찾아갑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관계는 외로움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은 기대고 다른 한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다정하게 말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보십시오. 자기 아픔을 남에게 맡기는 사람인지, 자기 아픔을 조용히 책임져 본 사람인지 보십시오. 이전 사람을 잊기 위해 당신에게 온 남자는 언젠가 당신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빈자리를 급히 메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정리한 두 사람이 남은 길을 조용히 함께 걷기로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는 자기 절제가 없는 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을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바람은 먼저 마음의 브레이크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은 일상에서 자기 욕심을 멈추지 못하던 사람이 큰 유혹 앞에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평소에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남 앞에서는 예의도 차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작은 충동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술을 마시면 멈추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말을 가리지 못합니다. 돈을 쓰면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 상하면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 약속 시간 앞에서, 작은 돈 앞에서, 서운한 말 한마디 앞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작은 일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는 늘 이유를 댑니다. 그날은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술기운이었다고 합니다. 외로웠다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왔다고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느낀 것은 성숙한 사람은 변명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멈추고 인정하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잘못을 설명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자기 자신을 고치는 데에는 게으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늙어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입니까? 젊을 때는 매력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흥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다정하게 말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가 자기 욕심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불편한 순간에도 선을 지키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붙잡는지 보십시오. 한 번 작은 선을 쉽게 넘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선도 넘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랑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신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늘 대접받고 싶어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처음에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자기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여성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고 세상을 아는 사람 같고 의지해도 될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다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조금 더 이해받아야 하고 조금 더 용서받아야 하며 남들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는 성실함을 자주 말합니다. 의리를 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잘못 앞에서는 조용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는데도 그 정도는 별일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행동보다 상대의 반응을 문제로 만듭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말로 도덕을 자주 내세우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더 믿을만 했습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다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자주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가 위험한 이유는 그는 배신을 잘못으로만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직도 매력 있고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주면 그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우월감의 확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함께 늙어갈 사람은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높이에서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왕이 되고 한 사람이 시중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약함을 알고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크고 당당한 사람처럼 보이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잘못했을 때 고개를 숙일 줄 아는지 보십시오. 상대의 눈물을 보고도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 하는지 보십시오. 사과하지 못하는 남자는 사랑도 끝까지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사랑을 망치는 남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어떤 남자는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마음이 여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곁에 있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참아주면 이 사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구원은 다릅니다.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과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런 남자는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국 누군가를 실망시킬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오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관계가 편안해질수록 불안해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믿어줄수록 오히려 거칠어집니다. 따뜻한 말이 오면 고마워하기보다 의심합니다. 행복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먼저 깨뜨리려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인격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처를 줍니다. 먼저 떠날 이유를 만듭니다. 먼저 관계를 망쳐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많은 여성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려 합니다.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참으면, 더 따뜻하게 말하면,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상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의 어머니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순간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남자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기 안에 어두운 믿음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랑은 사람을 살려야지 한 사람을 천천히 삼켜서는 안 됩니다. 7번째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신호는 자신은 지키지 않는 충실함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 처음에는 사랑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 다녀오는 것까지 서운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준다는 것이 어쩐지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수록 누군가의 질투마저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통제입니까? 진실한 사랑은 사람을 좁은 방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끊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과 멀어지게 하고 친구와 멀어지게 하고 오랜 모임과 멀어지게 하면서 나만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이름을 빌린 불안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며 본 성실한 사람들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큰 소리로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지켰습니다. 상대를 의심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주 남을 의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성실함을 상대에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행동은 흐릿합니다. 당신에게는 정직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선을 가볍게 넘습니다. 당신에게는 의리를 말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피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자유롭게 행동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더 품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은 당신을 묵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 전체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질투한다는 사실만 보지 마십시오. 그 질투가 당신을 지키는지 아니면 당신을 고립시키는지 보십시오. 성실한 남자는 조용히 믿습니다. 불성실한 남자는 큰 소리로 의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에서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는 사람,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상처로 사랑을 망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사람, 이 모든 신호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부족해서 배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참았더라면,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달콤한 말보다 작은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 외로울 때의 선택, 유혹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힘을 보십시오. 사랑은 불안 속에서 나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며 함께 평안해지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나를 지키자. 평안한 사랑, 존엄한 선택. 이 영상이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나이 들어 더 품위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시 살리는 조용한 용기입니다.